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재노입니다. 나무는 매우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질감, 그리고 고유의 색깔, 그리고 다양한 나뭇결 무늬의 패턴 등은 나무는 매우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나무는 매우 까다로운 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즉 크기가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나무가 왜 수축 팽창을 반복하고 그리고 수축 팽창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수축 팽창을 고려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공이나 절, 시골집에만 가보더라도 기둥이나 석가래, 나무문, 그리고 마루를 살펴보면 갈라지거나 뒤틀어진 이러한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무의 수축 팽창이 반복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무가 숨을 쉰다고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무의 수축 팽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무 속에 많은 양의 수분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나무 속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속에 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함수율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함수율을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자면 갓베어낸 테스트 나무의 무게가 140g이고 이 나무를 오븐에 넣어서 바짝 말린 뒤의 무게가 100g이라면 물의 무게는 140g에서 100g을 뺀 40g이 되고, 그래서 함수율은 40%가 됩니다. 우드워킹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나무 종류의 함수율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갓베어낸 나무 속에는 수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분은 대부분 도관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뒤 절단면을 보면 수많은 구멍, 도관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그림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도관이 생성되는 빈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수분을 프리워터, 도관을 형성하는 세포 벽 속에 포함된 수분을 바운드워터라고 구분합니다. 갓베어낸 나무를 강제로 건조시켜서 함수율 0%가 되는 과정을 보면 나무의 수축 팽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갓베어낸 나무의 도관에 저장된 프리워터가 먼저 증발하면서 나무의 함수율은 줄어들기 시작하죠. 특별히 프리워터가 모두 증발한 이때의 함수율을 FSP, 즉 Fiber Saturation Point라고 부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FSP는 함수율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리워터가 증발하는 동안 FSP 시점 이전까지는 나무의 크기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프리워터가 모두 증발한 뒤, 즉 FSP 시점을 지나면서 바운드워터가 증발하게 되는데, 바운드워터가 증발하면서 나무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도관의 세포 벽 속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나무의 크기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강제로 함수율이 0%로 만든다면 나무의 크기는 가장 줄어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의 수축 팽창은 함수율이 FSP보다 적을 때 일어납니다. 갓베어낸 나무의 함수율이 FSP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함수율이 대략 30% 되기까지는 나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SP 시점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함수율이 적어지면 나무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함수율이 증가하면 나무의 크기는 커집니다. 나무의 함수율의 변화가 바로 나무의 수축 팽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무의 함수율이 바뀌는 것일까요? 이제 나무의 함수율이 왜 변하는지 먼저 그래프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공기 중의 상대 습도에 따라 나무의 함수율도 함께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EMC, 가로축은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잠깐 EMC와 상대 습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뒤에 다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율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나무 속에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냅니다. 용어권에서는 moisture content라고 하죠. 그런데 바운드 워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줄어들지도 않고 반대로 공기 중의 습기가 나무 속으로 흡수되어 바운드 워터가 늘어나지도 않는 시점의 함수율을 특별히 EMC, Equilibrium Moisture Content라고 부릅니다. EMC는 상대 습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무는 자신의 함수율을 EMC와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습하다 또는 건조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습기의 양을 나타내지만 공기 중의 습기의 양과 함께 공기 중의 온도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습기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양의 습기를 품을 수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습기의 양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선 온도 10도일 때 1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습기의 양을 10g, 20도일 때 12g, 5도일 때 8g이라고 생각해보죠. 실제 숫자는 5도일 때 6.79g, 10도일 때 9.39g, 20도일 때 17.2g이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점을 말씀드립니다. 온도 10도일 때 현대 공기 중에 습기의 양이 4g이라면 상대 습도는 40%가 됩니다. 만약 습기의 양은 4g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내의 온도를 20도로 올리게 되면 20도에서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습기의 양이 12g이므로 상대 습도는 33%가 되고 만약 습기의 양은 4g 이대로 유지하면서 실내의 온도를 5도로 낮추게 되면 5도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습기의 양이 8g이므로 상대 습도는 50%로 커집니다. 상대 습도는 공기 중의 습기의 양과 함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그래프로 돌아갑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 21.1도일 때 상대 습도를 변화시키면 EMC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부분은 온도를 낮추거나 올릴 때 변화를 의미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프는 내려갑니다. 테스트로 사용된 나무의 종류는 화이트 스프루스이지만 나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로축의 오른쪽 끝은 상대 습도 100%이고 이때 EMC 값은 27%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 EMC의 값은 0에서 7%가 되는데 이때 수축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로축의 상대 습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와 함께 EMC가 결정이 되므로 EMC도 끊임없이 변하게 되죠. 나무는 자신의 함수율을 EMC와 같게 만들려고 하니까 함수율을 높여야 한다면 공기 중의 습기가 흡수되어 바운드 워터가 늘어나서 팽창이 될 것이고 함수율을 낮추어야 한다면 바운드 워터가 증발하여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즉 3년간의 서울의 평균 상대 습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물론 실외의 경우입니다. 2월에서 3월의 상대 습도가 약 40% 정도, 7월에서 8월의 상대 습도가 약 75% 정도로 볼 때 함수율의 변화는 14%에서 8% 사이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실외, 실내는 물론 계절, 난방,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상대 습도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EMC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함수율을 EMC와 같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의 함수율은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무는 끊임없이 수축 팽창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나무가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수축 팽창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